feel very good, much better. My mind are good. You know, I just focus on what I have to do right now because that's the most important. I'm trying to prepare myself very well to be ready to start the season very strong and finish that stronger as well. 토트넘이 개막을 앞두고 예상할 수 없던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비수마가 금지된 가스를 흡입한 사실이 알려졌고 경찰 조사에 앞서 토트넘 구단이 내부적으로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이 정말 황당한 이유는 이산화질소를 흡입하는 장면을 비수마 본인이 업로드했기 때문입니다. 웃음가스라고 불리는 해당 물질은 작년에 불법으로 정해졌기에 역사가 긴 범죄는 아니지만 워낙 유명한 가스기 때문에 지금은 해선 안 된다는 사실을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 PL 선수들은 알고 있습니다. 한때 파티를 즐기는 PL 선수들 사이에서 웃음가스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고 해당 가스가 다 흡입으로 구급대가 파티장에 출동한 뉴스도 영국의 흔한 풍경입니다. 비수마는 영국 기사를 잘 읽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오프닝으로 끝나기 힘든 이유는 해당 물질과 파티, 술, 그리고 PL에 타락한 선수들은 강한 연관성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토트넘은 예상 못했지만 토트넘의 브라질 듀오는 과거에 이미 오늘을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E ele já foi lá? No Brasil? Não, o Fouquet nunca foi. E vocês pensam em levar ele? Eu não levo, não. Eu também não. Por que, Vai cara? ser preso lá e a culpa vai ser minha. Você acha que ele vai fazer merda lá? Vai fazer merda, muita merda ainda. Eu não quero essa resposta aí, não. Não quero essa resposta aí pra mim, não. 초범의 경우 징역까지는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관건은 파티 과정에서 다른 물질 흡입 혹은 웃음가스의 지속성으로 보여집니다. 경찰 수사는 불가피하고 히샬리송과 에메르송이 그를 브라질로 데려가진 않겠다던 이유가 납득이 갑니다. 비수마는 물론 토트넘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지난 시즌 부상이 없는 상태에서 그는 대부분의 경기에 출전한 주전 선수였습니다. 최근 PL에서 우승권 클럽과 망한 클럽을 가르는 라커룸의 결정적인 차이에는 단연 파티 문화가 있었습니다. 경기장에선 상당히 화려한 선수들이 막상 휴일에는 가족과 바베큐 파티 정도를 즐기거나 집에 있는 성향이 가득한 팀들이 주로 우승을 거뒀고 진짜 파티는 우승을 거둔 날 펼치곤 했습니다. 망한 클럽의 대표자는 맨유 역대 최고 이적료의 주인공 포그바입니다. 맨유의 몰락은 퍼거슨이 떠나고 위닝 멘탈리티가 사라졌으며 라커룸 분위기는 트래블 시절과 완전히 달라졌고 그 중심에는 포그바가 춤추고 있었습니다. 초기에 포그바는 그냥 흥이 많은 선수 정도로 알려졌지만 그가 있는 동안 맨유는 과거의 성적 근처에도 가지 못했고 유벤투스로 이적한 이후에 약물 복용이 적발되며 4년 출전 정지를 당했습니다. 재밌게도 비수마는 라커룸에서 포그바스럽던 선수였습니다. 맨유의 라이벌 맨시티에는 포그바 같은 타입의 선수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펩 과르디올라 감독은 선수 영입에 강하게 의견을 제시하는 타입이고 라커룸 분위기를 흐릴 만한 선수는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선수들의 휴일이 경기와 아무 상관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대답은 그동안 우승했던 팀들의 라커룸 문화와 선수단의 성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클럽의 연장자들은 어린 선수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고 런던에는 놀거리가 많습니다. 비수마는 토트넘의 고참 중 한 명입니다. Like I said, you know, we got a lot of young players as well. I think on that group, I'm one of the. You're one of the oldest now, man. Yeah, Life is changing. Yeah, of course, yeah, life is changing. So I'm trying to give the example to them as well because I think it's really important, you know. And then yeah, but we're working hard. We're very happy to have them. We're working very hard. New players, hot players, everyone, you know, trying to be like the coach want us to be. So yeah. 과거 맨유에도 포그바스럽지 않던 선수 일부가 시간이 지나고 관리라는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린 선수들은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보고 듣고 흡수하는 스폰지이고 특히 토트넘은 올 시즌 미성년자들이 경기에 출전해야 하는 특명을 안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번 건이 미리 알려진 게 다행이고 감독과 캡틴 그리고 부주장단을 포함한 선수들은 개막 이전에 건강한 라커룸을 위한 숙제가 주어졌습니다. 또 하나 다행인 점은 휴일을 건전하게 보내는 선수들 또한 토트넘엔 다수가 있습니다. 손흥민은 너무 잘 알려져 있어서 더 설명할 필요가 없고 그의 롤티어가 챌린저인 것으로 그냥 끝입니다. 쉬는 날 집에만 있지 않고는 상위 0.013%에 해당하는 챌린저가 될 수 없습니다.
프로 축구 선수들의 스케줄은 방학을 맞은 학생들과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현규 선수가 과거 손흥민의 롤티어를 공개했고, 이천수는 흥민이가 유럽에서 운동하고 할 게 없어서 게임을 하는 걸 거다는 말을 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프로 축구 선수로서 상당히 건전한 취미입니다. 건강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고 특히 런던의 반문화와 아예 관련 없기 때문입니다. 부주장 로메로 또한 주말은 가족과 보내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의 대부분 일상은 아이와 와이프가 전부입니다. 심지어 친구도 잘 만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런던을 완전한 직장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메디슨은 파티계의 거물이었지만 아이가 생긴 이후로 완전히 달라졌고, 최근에는 파티니스에서 이름이 사라지며 좋은 가장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벤 데이비스는 독서입니다. 그는 심지어 최근 미국 스포츠에 대한 서적까지 읽고 나타나 구단 유튜브에 알리기도 했습니다. I read a good book about Chicago Cubs yesterday baseball. 그동안 채널 영상에서 손흥민이 만났던 과거의 고참들, 특히 얀베르통은 같은 선수들의 영향력이 컸다는 내용을 자주 전달한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토트넘엔 베리발과 그레이가 있습니다. 두 명 모두 10대의 나이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영국의 수도에 살게 되었고, 그 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다는 PL 선수 게다가 올 시즌 출전이 유력한 1군 선수들입니다. 그들이 작정하고 놀기 시작한다면 런던 밤거리의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선배와 관계하는지는 축구만큼 중요한 주제입니다. 미성년자들에게 재밌다는 기억을 남길 만한 콘텐츠는 도시에 가득하고, 미성년자는 말 그대로 미성숙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선배들은 그들에게 축구장에서의 능력뿐 아니라 런던의 휴일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에 대한 직간접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아무 사건이 없던 락커룸에서 뜬금없이 캡틴이 휴일에 너무 놀지 마라고 말하기엔 사실 명분이 없습니다. 아무리 미성년자라도 학교도 아니고 프로 선수들이기에 프라이버시에 대한 주제로 여기거나 고참들과 어린 선수들 사이의 세대 차이로도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소마건이 터진 이후기 때문에 캡틴은 적극적으로 말할 필요성이 생겼고, 로메로를 비롯한 부주전과 벤 데이비스의 지원 사격도 필요합니다. 프로 축구는 딴 세상 이야기 같지만 사실 사람 사는 세상에서 단체들은 비슷합니다. 서로의 자존심을 건들지 않는 선에서 지도나 조언이 필요하고, 말할 만한 상황과 명분이 필요하며, 지나치게 서로를 터치하지 않는 단체에선 제각각의 활동이 일어나고 단합이란 측면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나쁜 공기가 전체를 물들이는 상황은 경계해야 하고, 여기서 주도적인 역할은 결국 리더그룹의 몫입니다. 손흥민은 과거엔 얀 베르통원 같은 고참 선수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입장에 있었다면 지금은 메신저가 되었다는 것이 바뀐 부분입니다. 챔스 준우승 당시 토트넘 락커룸은 분명 건전했고 축구 이야기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개막을 앞두고 축구와 아무 관계없는 영상을 전해드리게 되었지만 이 또한 리그의 일부입니다. PL의 클럽들은 모두 같은 고민을 안고 경쟁하고 있고, 선수단을 건전한 의미에서 하나로 묶기 위해 충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해당 부분에선 상당히 좋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던 클럽이었으나 비소마건은 반전에 가까웠고 시즌 중에 흡사한 상황이 재현되어선 안됩니다. 리그 중 휴일은 다음 매치 데이의 경기력에 완전히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PL에서 롱런하는 선수들의 자기관리가 얼마나 수도승 같은지도 알 수 있습니다. 온갖 유혹들을 뿌리치고 일주일에 몇 안 되는 휴일마저 축구를 위해 살아가길 현역 내내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식습관마저 그들의 체형과 움직임에 영향을 끼쳐왔습니다. 절제와 노력이 기본값으로 세팅되어야 이어갈 수 있는 PL 선수라는 타이틀이 대단한 이유입니다. 많은 돈과 명예 그리고 길거리에 모두가 알아보는 슈퍼스타의 삶이란 절제라는 측면에서 분명 큰 어려움이 동반되어 있고, 프로 계약을 맺기 이전에 동기부여와는 색깔이 전혀 다르기도 합니다. 헝그리 정신은 사라진 지 오래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돈을 벌기 위해 리그에 온 선수와 축구에 미친 선수들의 차이는 휴일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지속성의 절대적인 영향으로 이어집니다. 더 노력한 선수들, 더 자기를 채찍질한 선수들이 절제에 대한 보상을 경기력과 결과로 충분히 받아내길 응원합니다.